네, 그래서 올해 무조건 임상 일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임상 승인과 진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셀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지난 1월 24일에 탐방을 다녀왔고요. 보고서는 24년도 2월 6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올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임상시험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미 셀바이오텍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21년도부터 동사의 PP-8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시작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탐방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셀바이오텍의 자회사격인데요.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 동기업은 본사는 사실은 김포 이쪽에 있고요. 생산 기지와 함께. 이쪽은 이제 영업, 유통을 위한 기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서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1995년 설립돼서 200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메인 사업은 사실은 유산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동사를 건기식 업체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주요 브랜드가 듀오랩, 듀오락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듀오락일 겁니다. 유산균 쪽에서 듀오락은 굉장히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정도로 고퀄리티 제품으로 유명한 그런 유산균 제품이고요. 나름 시장 점유율 또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주요 주주는 정명준 등 특수관계인 25%인데요. 특이사항들이 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외국계 운용사가 한 6.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셀바이오텍을 보유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건지 비중이 약간씩 줄고는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되게 재밌고 최근에 시장 트렌드 가장 관심사 있는 게 바로 자사주입니다. 동사가 자사주가 27%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현재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자사주 비중으로 볼 때 19번째 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전체 발행된 주식수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 트렌드가 정책 이슈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동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균, 이 듀오락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관련된 제품 전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연속 세계 수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유산균의 종주국,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글로벌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는 바로 이 덴마크입니다. 근데 동사는 이 종주국인 덴마크 약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핵심 기술은 바로 여기입니다. 듀얼 코팅인데요. 결국 이 유산균,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셨겠지만 장까지 잘 살아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동사는 이 듀얼 코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토대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업계에서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판매는 국내에서는 온라인몰과 올리브영, 그다음에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몇 해 전부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좀 창고형 매장에서도 많이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덴마크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한 40개 국가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동사가 좀 매출을 좀 늘리겠다 하는 곳은 바로 미국과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단일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시장을 자랑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판매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업인 요 듀오락 유산균과 관련된 매출 성장도 올해 기대가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사가 브랜드 이제 강화 차원에서 뭐 손예진, 김고은 뭐 이렇게 좀 유명 배우들을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 집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23년에는 매출이 사실 증가는 했지만 이 비용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광고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일부 광고를 약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비용 통제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수익성도 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좀 두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이자 시장에서 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장암 치료제 PP-8 이 파이프라인 올해 임상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에는 이 유산균의 특성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쪽으로 분야가 확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는 이쪽에서 뭔가 기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요거를 지금 10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여기 있는 연구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임상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해보다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요거는 21년도에 국내 식약처의 IND 임상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존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임상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약처 입장에서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완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 회사가 22, 23, 24 거의 3년에 걸쳐서 보완해달라는 것들을 다 지금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승인 결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떨어진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 제가 물어봤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임상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임상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이 비용 측면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년에 걸쳐서 대략 한 20억, 연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동사가 지금 올해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뭐 이익을 낸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10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뭐 그렇게 높은 비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브랜드 뭐 듀오락 같은 경우에 광고 모델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상 비용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뭐 걱정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임상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실적은 대략 한 매출액 한 600억, 영업이익은 90억 정도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의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거고 특히 영업이익을 많게는 뭐 한 150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곳도 있고 추정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비공식적입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각계 뭐 기관들, 뭐 증권사에서 뭐 실적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이 한 600억에 영업이익 저는 90억 정도로 일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 증가 요인은 역시나 뭐 새로운 시장,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증가 폭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체크포인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자사주 관련돼서 무언가 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자사주가 27%, 24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자사주의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19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동사도 지금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에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거나 무언가 주주 친화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그래야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셀바이오텍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임상시험 계획한 대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퍼스트 인 클래스의 그런 신약을 한번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